우리 염 교수 2주 만에 네. 저번 주는 한 반 죽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데. 마스크 쓰고 강의했잖아요. 마스크까지 또 써야 되잖아. 마스크까지 쓰고 그 길거리 서 있어도 숨 넘어가는데. 네. 그것도 가방은 또 완전 네, 한 거 한 30kg? 아니야, 한 18kg 돼요. 18에서 20kg. 예. 무겁지. 예. 그거 짊어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몇 군데 저번 주에 제가 교수님 횟수로 11번? 와. 5일 동안. 11군데로 돌아다녔어. 11개 특강을 했죠. 그러니까 11개 특강을 했으면 11개소를 댕긴 거잖아. 그렇죠. 하루에 뭐 3개인 경우도 있고 한 군데서. 한 장소에서 예. 오전 오후 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 이렇게. 예. 차라리 그건 괜찮겠네. 근데 좀 힘들어요. 근데 강의가. 그게 나도 강의해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한 번 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오후에 또 2번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하더라고.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공무원이나 공직자 교육을 하는데 이 웃기는 게 요즘 사람마다 틀려요. 직업마다. 그래 맞아. 조금 앞에 조금 힘든 직업군을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번 힘들었어요. 어떤 누구라고 말 못하고. 그래요. 근데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과 강의 수강자 네. 듣는 사람하고 이게 합이 맞으면 굉장히 강의가 부드럽고 재밌게 네.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데 네. 어느 일방이 잘 안 되면 꼬여가지고 강의 진짜 피곤하고 지루해요. 근데 뭐 어차피 16년째 하니까 다 맞추는 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염 교수가 맞추는 거죠. 그래 제가 맞추는 거죠. 맞추는데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네. 근데 난 어떻게 저 경찰학교에 있을 때는 하루에 6시간씩 강의했단 말이야. 그거 제자들이 귀엽잖아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하루에 6시간 강의하면은 거의 진짜 진 빠지거든요. 그럼 4시간 이상 못 해요. 4시간 이상 못 하는데 하루에 막 6시간씩 그렇게 강의하고 저녁에 또 뭐 걔들 동아리 또 있으면 동아리 또 가서 또 해주고 또 늦은 시간에는 또 걔들이 낸 레포트 전부 체크하고 그렇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재밌어서 하신 거지 뭐 한 5, 6년.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는 거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또 강의할 때가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우리 저 댓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염 교수 또 우리 염 교수가 나한테 김 교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교수라고 하는 건 과하다고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 교수가 뭐 별건가요? 교수 했던 사람이 교수 아닌가요? 맞죠. 경찰학교 교수하셨는데 교수 할 만한 사람이 교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 자격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 교수님 전임 교수셨잖아요 경찰학교. 그러니까 뭐 전임 교수 그걸 떠나서 아니 박사학위를 안 가지고 있어요. 강의 경력이 없어요. 아이씨 교수 그냥 싫은가 보죠 뭐. 그래 그것도 뭐 교수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뭐라 그럴까 염건영 씨라고 부르고 김복준 씨라고 부르면서 홍유진 씨라고 부르면서 강의 저희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난 염씨라 불러도 돼요. 어차피 열심히 사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야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저 염 교수나 홍유진 박사 이렇게 그 호칭 부르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 상응하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제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제는 방송의 문제예요. 갑자기 이제 방송이 여러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호칭이 아닌 호칭을 부르기 시작한 게 많기는 합니다. 솔직히 해서. 그래서 호칭의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무슨 뭐 교수도 전임 교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교수? 초빙 교수, 뭐 연구 교수까지도 교수 소리 들어도 되죠. 전임이에요. 근데 무슨 초빙 교수? 또 무슨 교수라고 하더라? 석자 교수는 교수님의 명망가가 하시는 거고요. 석자 교수야 뭐 최고의 교수고요. 네. 근데 무슨 뭐 맨날 외래로만 댕기는 사람도 사실은 외래 교수는 그분들이 진짜 교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럼 근데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상한 교수들 있잖아요. 뭐 보조 강의도 안 하면서 뭐 교수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 그다음에 적어도 박사 수료한 사람을 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 조심해야죠. 그분이 다치지.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박사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경우는 그거는
그건 솔직히 엄밀히 얘기해서 박사가 아니잖아요. 네. 뭐 저는 저기 어디 학교라고 안 밝히는데 저도 교수 맞아요. 임명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고 그 그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 얘기가 아니라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증을 안 해서 그래요. 검증을 안 하고 호칭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사람 직책에 대한 그 어떤 의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수님, 그게 처음에 본인한테 안 맞는 호칭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습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수습을 하면 되거든요. 당사자가 아우 저 아니에요. 저 그냥 박사일 뿐이에요. 어디 지금 요즘에 강사가 없으니까 외래 교수로 강의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막 자꾸 호칭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래.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이제 웃기게 되는 거고. 이게 뭐 방송에서 간단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게 학위기 제출해라. 그게 안 돼요, 안 돼. 개인정보. 학위기 제출하라 그러면 아예 몇 년도에 박사학위 받았으면 학위기 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뭐 어디서 무슨 전문기관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다고 그러면 경력증명서 하나 내라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재직하고 있으면 재직증명서 내가 볼 때는 학위기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3개만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호칭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 가는 대로 막 부르다 보니까 호칭에 대한 그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교에 뭐 전임 교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그 대학 교수로 나가는데 그분이 좀 명망가로 돼 있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PR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악용하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좀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게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게 방송에서 사실은 해줘야 돼. 근데 이제 A라는 방송에서 그냥 김개똥이를 불러다가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다른 방송은 그 사람 부를 때는 저쪽에서 검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경력증명서, 학위기,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확인도 없이. 그래서 그 큰 사건 하나 났었잖아요. 그 뭐야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김복준 교수님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 중앙경찰학교에서 수사학과 전임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니까. 그걸 밝히 그건. 아니 그거 가지고 지랄하면 안 되지. 그건 뭐 그렇게 뭐 우리 그건 뭐 지랄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거 말고도 뭐 엄밀하게 하면 우리 염 교수야 뭐 광운대, 한양대, 뭐 카톨릭대 강의 안 간 데가 어디 있어? 저 전임 교수로도 뭐. 그러니까 교수라는 호칭 뭐 떠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사람 본질에 대한 시비는 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사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건 본인 팔자지만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원래 강의하다가도 가끔 시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니까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비 걸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하시죠 이래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충격 먹었나 봐 이 사람이. 그래서 강의가 자기한테 안 맞는데요. 그래서 안 맞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저보다 잘 가르치시면 강의하시면 되잖아 이랬거든요. 제가 나이 먹었나 봐요 교수님. 이제 삐지기 시작해? 아니 그냥 할 말을 해야지. 이 생활 오래 할 것도 아닌데. 아니 교수 왜 당신이 교수냐고 시비 거는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네가 형사하다가 나온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맞죠? 그렇지. 형사하다가 나온 건 맞죠. 수사학과 교수였지 수사학과 교수이죠. 그거 말고도 뭐 저도 모건대니 극동대니 강의 많이 했어요. 저 중앙경찰학교 교수 아무나 하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아시죠? 저 국립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설픈 대학하고 비교하시면 좀 상당히 곤란해지죠. 오해 푸세요. 예. 기도 하시죠. 아니 우리 뭐 그냥 바로 가기에 좀 뭐해서 한마디 해봤어요. 네. 저기 오늘 이슈인데요. 이거 잡았어 이 새끼들. 이거 뭐 계속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어제도 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게 왔어.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나 이거 집사람이 이거 알으니까 안 당했죠? 네. 야, 진짜 웃기더라고. 똑같아 문구가. 근데 이걸 계속 써먹네. 제 주변에도 이거 액정 깨졌다고. 그러니까. 예. 제 나이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되겠네. 엄마, 나 경선인데 우리 딸 이름이 경선이거든. 네. 엄마 나 경선인데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를 확인하면 바로 이 번호로 문자 줘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웃겨 죽겠다고. 당신이 맨날 방송하는 게 나한테 왔다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많아요 이거. 근데 요것들이 지금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 부류인 거야. 예. 여러 팀이 있는 거야. 여러 조직이에요. 예. 이놈 지금 어제 온 놈은 아직 안 잡힌 거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방송하려는 거는 저 다른 팀 잡힌 것 같아. 여기 봐. 엄마 나 액정 깨졌어. 44억 원 뜯은 문자 사기단 무더기 적발했거든요. 많이 돼먹었네. 자녀 행세를 하면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라고 그러죠. 네, 메신저 피싱.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44억 원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네.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지금 보니까 모자 뒤집어 쓴 여성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돈을 뽑는 와중에 누군가 쫓기들 한참을 두리번거리는 여성 뭐 등등등 하는데 요걸 아마 계속 추적해서 건거했나 봐요. 네. 예? 예. 계속 잡아야죠. 예, 이거 잡았는데 잘하셨네요. 야, 지난해 3월 달부터 예.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년 4개월 예. 요 사이에 얘들이 뜯어낸 게 44억 5천이에요. 많이 돼먹었어요. 피해자는 538명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방송 많이 했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고 앱이 깔려 있어서 청첩장 뭐 그다음에 부고, 맞아요. 부고 돌잔치 정보고, 예. 여기 밑에 주소 찍어가지고 누르게 하면은 그 순간 소액 결제되고 내 개인정보 빠져나가니까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검사, 판사,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은 바빠서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얘기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네.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답답해 죽겠어.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교육밖에 없어요. 요즘에. 우리 교육밖에 없는데 왜 538명이 이제 1년 4개월 동안. 근데 이제 교수님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유튜브나 이게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뉴스에서도 좀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뉴스 채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기사로부터 좀 멀어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성세대 중에. 아니 그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접할 일도 없고 자기 일도 바쁘고 하니까 그럼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TV도 보고. 봐봐야 이제 드라마만 보시고 뭐 그러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주민 대상으로 이런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최근에 생겨갖고 좀 강의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을부터 많이 다니는데 이 어른들한테 이거 기사 내용만 설명해드려도 저는 뭐 특별한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차분하게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셔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감탄을 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고.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분들은 자기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이나 농사 지시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부들 있잖아요. 주부나 학부모들이 교육을 가서 하면 요거 보고 다 신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는 거네 이 사기꾼 놈 새끼들이. 그게 몇백 명이 걸리신 거죠. 538명. 예.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그거 이게 아마 경기 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잡은 것 같은데 예. 이거는 129명 잡았대요. 129명. 예. 129명 잡아가지고 혐의가 좀 중한 놈들 35마리 네. 이것들은 구속했고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잡기 위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범단으로 처벌해야 돼 이런 애들은. 범단이에요 이거. 이거 범단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범단으로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 뉴스 보기 싫고 네. 뭐 이거 안 봐도 다 좋아. 근데 우리가 어차피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면 내일만 충실히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것 물론 좋은 얘기인데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가려면 주변이 돌아가는 사정도 멀찌감치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뉴스라도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교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교수님 요즘 광고가 찌개져 갖고 옛날 드라마가 본방이 50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없이 쭉 갔잖아요. 근데 지금 두세 번 쪼개가지고 중간에 광고 사이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익은 더 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드라마나 이렇게 주부들이 보거나 뭐 어른들 보는 트로트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기 많은 것도 거기에다가 이런 거 좀 넣습니까? 앞에 잠깐 사이드라도 한 1, 20초짜리 공익 광고식으로 공익 광고. 어르신 이런 거 뭐 메신저가 뭐 액정이 깨졌어 이런 거는 피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 광고에 이렇게 좀 넣어주면 그러니까 뉴스 안 보고 유튜브 안 보시고 인터넷 기사 검색을 안 하시더라도 트로트 방송을 천원만 죽어라 보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만 죽어라 찾아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다가도 조금씩 넣어주면 아니면 하단에 아니면 자막 그렇게 지랄같이 냈는데 하단에라도 최근에 뭐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오락에 넣는다고 뭐 시청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공익 광고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건 진짜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방송이라는 건 공익적 기능이 1번이잖아요. 공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방송사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방송사에서. 근데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뭐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다 오는 어머 이런 게 있네요 이래버리니까. 야 근데 일망타진했네요. 경기 남부청 그 사이버범죄 수사대장 김성택 그 아마 경정일 것 같은데 129명 잡아갖고 35마리 구속했으니까 많이 구속했네요. 근데 피해가 회복이 거의 안 되잖아 이제. 이건 안 돼요. 다 써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엄마나 액정 깨졌어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무작정 사기입니다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도 이거 잡았다는 거 보니까 기분 되게 그리고 좋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석 직전이기 때문에 맞아. 아마 선물 배송이나 오배송으로 문자 오셔가지고 맞아. 피싱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건 확인 누르지 마시고 예, 해당 택배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조회해달라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뜬금없이 뭐가 당첨됐다고 확인하라고 누르라고 오는 거 재빨제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당첨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염 교수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추석 전후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 그 물건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확인 누르라고 그러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오잖아요. 오게 되면 어딘간 오겠지. 그냥 그러니까 진짜 올 거면. 절대로 그 오배송 관련돼서 예. 잘못 보냈느니 뭘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내는 뭐 이런 거 내가 모르는 건 안 누르는 걸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죠? 비키니 오토바이 그 하하 동영상. 이거 난리더만 이거. 너무 야하던데요. 서울 강남이죠. 예. 강남에서 남자는 내가 보니까 상의 탈의하고 밑에 청바지 입었더라고. 예. 그리고 운전하고 뒤에 여성이 딱 붙었는데 네. 보니까 비키니 입었어요. 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끈 팬티 예. 형태. 너무 야하던데. 그거 입고 뒤에서 비키니 입고 이렇게 잡고 강남 대로를 이제 이렇게 댕긴 건데 남자분이 유튜버라며요. 여자도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예, 여자도 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 뭐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그런 게 무슨 인플루언서야? 그렇지. 예? 그런 모습이 인플루언서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막 한동안 화제가 엄청 됐어요. 그 동영상 못 봤냐고 난리치는 나는 저 동영상은 못 봤고 사진 살짝 두고 이렇게 그 까맣게 처리한 근데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마 경찰이 내사. 근데 교수님 이거는 경첩법밖에 안 되지 않아요? 경범죄 처벌. 그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과다 노출. 뭐 다른 거는 없을 거예요. 공연음란죄는 적용하기 어렵죠. 아유 전혀 안 되죠. 예. 저 공연음란죄 안 될 것 같고요. 예. 경범죄 처벌법에 명기된 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예. 대로변이니까 공개된 장소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에 주의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한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아마 경범죄 처벌법으로 될 것 같은데 에이. 저는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꾸준히 노력을 해서 뭘 얻으면 꾸준하게 그게 망하지 않고 잘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방송 중에 이제 뉴 미디어 트렌드가 그러니까 무슨 조회수라 클릭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회수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래가 그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거. 예, 이분들도 최대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공연음란죄 적용 안 되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했지. 법률 검토했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키니 입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의 그거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을 받는 건 좋은데 그 집중이 비난인지 칭찬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시끄러워도 조회수만 올라가면 된다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근데 그게 본인들 인생에는 제가 볼 때는 선배로서 얘기하면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고요. 예. 남자는 아마 그 저 교사나 방조죄가 되겠죠? 예. 그러겠죠. 같이 처벌받을 예, 겁니다. 예. 그 남자도 상의 다 벗은 것 같은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또 다른 여성 모집해 갖고 한다고 네. 그 글 올렸다가 아마 경찰에서 내사 들어간다. 또 여론의 향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취소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염 교수님이 좋은 적절한 그 어떤 조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중받고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건 구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식으로 집중이 돼도 안티가 생기는 판인데 그잖아요, 교수님, 그죠? 에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다른 뭐 직업을 가지든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40, 50대 중년이 돼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진짜 영향을 진짜로 인플루언싱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과연 본인이 후회를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인플루언서는 없어요. 이제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무슨 사회적 영향이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 인플루언스가 아니고.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데 예. 그게 구경거리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거 긍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물론 네. 뭐 모르겠습니다. 또 그 어떤 행위예술적인 측면에서 파격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점의 차이겠죠. 일단 다수가 싫어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요. 저는 하나 더 거기다 보탠다면 심한 경우에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통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운전자들이 전면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자세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지나가는 그 다소 파격적인 여성의 반나의 모습을 보고 거기를 쳐다보다가 앞에 교통사고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있어요. 야기될 수 있어요. 뭐 그걸 좋아서 본다는 것보단 당황스러우니까. 그 우리가 왜 그 육교 같은 데서 돈다발 현금 가져가 땅 그 밑에다가 뿌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반 교통방해죄를 우리가 예. 성립시거 예. 적용하거든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돈 뿌리니까 돈 사고 줬다가 나지. 사고 난단 말이에요. 사고 나요. 그게 일반 교통방해죄입니다. 예. 이것도 뭐 너무 확대하면 안 되겠지만 유추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안전에도 안 좋고요. 예. 예, 운전자들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또 여기 참 이 여성분도 또 참나 이것도 한참 시끄러웠어요. 인형 뽑기 방에서 네. 응가하신 분이요. 용변 보신 거요? 예, 응가하신 여성. 나중에 보니까 여성분인데요. 예. 나중에 본 게 아니라 CCTV에 예. 여성분이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경기도 김포입니다. 김포예요. 김포 지역에 무인 인형 뽑기 방에 막 그 여성이 뛰어들어오더니 거기서 응가를 해버려요. 아유 어떻게? 이게 지난 6월 7일 날 오후 6시 50분께인데요. 김포시 오후에요? 구례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무인 그 인형 뽑기 방에 들어오더니 여성분이 그냥 불렁 까고 응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고 가고 끝나니까 이 점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죠.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그 구린내가 그 영업이나 되겠습니까? 영업 방해예요 그거. 아이고 어떻게? 그거 남의 똥 치우는 것처럼 불쾌한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그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십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좀. 예. 네. 하여튼 아니지 냄새 빼고 하는데 돈은 들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아마 CCTV를 분석해가지고 이 여성을 검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데 내가 봐도 급한 건 맞아요. 얼마나 급하면 거기다 차 대놓고 그 인형 뽑기방에 들어가서 하셨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러면 저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럼 치웠어야죠. 그렇죠. 예. 본인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 가다가 가끔 이제 소변이 좀 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써야 되는데 음료수 하나만 사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키를 줘요. 그럼 제가 이제 화장실 쓰고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아니라고 그냥 잘 쓰시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박하지 않아요. 주유소 가도 되고. 예, 주유소 같은 데도 뭐라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조금 설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 연맥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는 제어가 안 되니까. 아우 참 큰일이지. 하여튼 아니 이 여성분이 급한 사정은 이해는 가는데 네. 그 급한 사정 이후에 해결을 하고 난 해결했어야죠. 이후에 이 사람의 어떤 처신은 예.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데 이거 무슨 죄를 처벌하나? 업무방해 안 될까요, 교수님? 업무가 안 되잖아요. 영업이. 거기다 응가라는데 누가 인용 뽑으러 가요? 그렇지, 식당에 물론 그렇죠. 오물 투척한 것도 그거 적용되잖아요, 교수님. 재물손괴는 아니고 이거는. 네. 업무방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업무방해. 옆집에 그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열받아갖고 죽은 사찰 2개 다 갖다 집어넣어갖고 아니 그거는 예. 업무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되죠. 인용 뽑기방 누가 들어가요? 근데 업무방해도 이제 그 고의성이라는 부분이 있으지. 이거 고의성이죠. 인용 뽑기 좀 알고 들어오는데.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모든 범죄에는 고의성이 일단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뭘 부시지 않았으니까 재물손괴죄도 애매하고. 오염시키는 것도 요즘 부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공기오염 내지. 예. 글쎄, 하여튼. 아니 근데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남의 가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한동안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었어요. 예.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 야, 이거 염 교수님 이거 또 다시 왔어요? 얘는 부활했네요. 왜 자꾸 부활해? 왜 이게 겁대가리 상실한 인간들이 이렇게 많죠? 이거 한번 철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나와서 네. 스물스물 다시 기나와서 바퀴벌레처럼 예. 또 하네요. 예. 응? 남친 혹은 남편 네. 유흥업소 출입하는 거를 알려줍니다 하는 거 올려가지고 예. 이거 해주는 이른바 얘기하는 유흥탐정. 예. 이거 한번 철퇴를 맞았었거든요. 그때 한번 뒤지고 그때 저 남자친구나 남편이 성매매업소 출입하는 거 확인해 준다고 그래고 돈 받고 그거 해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아시죠? 데이터가 있어요 이놈들한테. 예. 자료 다 가지고 있던데. 자료를 예, 그 왜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돌린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로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네. 단골 손님을 관리하던 그 팀장 이른바 얘기하는 네. 걔들이 손님 관리하는 명단이었어요 장부. 예. 그러면 자 김복준이가 그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면서 성매매업소 안전방으로 손님을 A라는 사람 지금은 뭐 전화번호 몇 번 요걸 내가 수집을 했어요. 네. 다음번에 오면 또 지가 보고 이 사람 안전법이야. 그러고 성매매 시키려고 네. 장부를 만들어서 한 대가 500명 가지고 있어. 네. 근데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저쪽 B업소에 또 팀장이 있어. 네. 영업 팀장이. 네. 걔도 갖고 있어. 이거를 지들끼리 전부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네 거기. 네, 그 지들끼리 다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를 하니까 엄청나게 파일이 커졌겠죠. 커졌겠죠. 많은 그걸 쥔 놈이 올린 거야. 네. 남자친구가 성매매업소 출입한 거를 확인해 드립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네, 많았대요. 그러면 걔들은 뭐 하냐면 아까 그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퇴에 맞았거든요. 이거 저 개인정보보호 무조건 위반이지. 예, 그런데 또 한 거예요, 이게. 다시 성행하고 있대요.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출입 기록을 조회해 주는 방식. 환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걸 조회해 주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게 이용에 대한 파파라치나 불법 정보 제공업이라고 해야지 탐정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불쾌한 얘기죠. 이거 탐정 입장에서는. 탐정은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하라고 해서 지금 3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유흥탐정이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쓰면 심부름센터 흥신소 불법으로 한 거랑 똑같이 보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탐정협회에서 최근에 이제 탐정 관련해서 잘못된 행위라는 경우에 이걸 직접적 고발하는 요즘 사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이후 야를 막느라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건 그 자체가 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정통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대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교수님 처벌이 되게 세지고 있거든요. 세졌네요. 예, 세졌네요. 세지고 보니까. 있어요. 예. 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아시겠지만 그 게임에서 알던 여자분 집에 찾아가 갖고 맞아요. 김태현이. 예,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에 모 구청의 공무원이 그 맞아요. 그거 건바이건으로 빼갖고 사고 쳐갖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박사방 엠번방 같은 경우도 모 시청에 조주빈이요. 예,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있었죠. 또 제가 그때 할 때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게 처벌이 센데 이게 내용도 모르고 좀 설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니까 운영자 한 사람은 2018년 8월 달부터 10월까지 두 달이네요. 의뢰인 489명. 의뢰인도 이렇게 많아? 많이 들어요. 489명한테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어들인 2,300만 원 추징 받았고요. 예. 또 다른 사람은 와씨 1년간 9,911회에 걸쳐서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네. 뭐 3년 6월 각각 뭐 이렇게 받았어. 꽤 많이 받은 3년 6월.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허위로 알려준 것도 있었어요. 허위로? 네. 아이 그럼 안 되죠. 누구 죽이려고? 허위 사실을 제공해 갖고 파혼당했다면서 예. 그 고소한 사건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저 약혼자가 이게 여성도 그래요. 남편하고 서로 사귀면 애인을 아마 이걸 보고 싶었나 봐요. 나 말고 성매매업소 출입하는지를. 그래갖고 의뢰를 냈더니 이놈들이 있다고 기록이 있다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혼했어요. 파혼. 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 잘못해 준 거예요. 예. 동명이 동명. 아 동명. 그 바람에 파혼당한 거에 대한 어떤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네.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무슨 유흥 탐정 이건 아니죠. 유흥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이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는 주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이제 저 112로 신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신- 일단 성매매업소 가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그 이용 정보를 갖다가 더 팔아먹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건 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아유. 뭐 이슈 한 서너 건 이렇게 네, 고생했네요. 좀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